눈 감고 듣기만 해도 지식이 쌓이는 세상을 듣다입니다. 혹시 국민연금과 약간의 이자나 배당금으로 생활하는데 정부로부터 소득이 높은 편이라는 통보를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나는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뻔한데 나라에서는 나를 부자로 보고 있다는 사실에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바로 이 문제, 성실하게 노후를 준비한 분들이 오히려 혜택에서 제외되는 역설적인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국민연금과 배당금으로 생활하는 한 은퇴자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둘째,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그 핵심에 있는 금융소득 2천만 원이라는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셋째, 이 낡은 기준이 현실에 맞게 바뀌어야 하는 이유와 그 대안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근 70대 은퇴자 한 분이 언론에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내용은 국민연금과 배당금으로 한 달에 약 356만 원을 받아 빠듯하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 부부가 고소득자일 수 있습니까? 라는 호소였습니다. 이분은 정부가 지급하는 소비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소식을 듣고 답답한 마음에 편지를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런 소득 활동도 하지 않는데 어째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위 소득계층이 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분이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다름 아닌 금융소득 때문이었습니다. 금융소득이란 은행 예금에서 나오는 이자나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을 합친 돈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금융소득이 1년에 2천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소득이 충분한 사람으로 분류되어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지를 보내온 분은 진짜 부자들은 따로 있는데 노후 준비를 착실히 해서 받은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려던 사람들이 오히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럼 이분의 삶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 서울에 살다가 9년 전 은퇴하면서 서울의 아파트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지방 중소도시에 1억 8천만 원짜리 작은 아파트를 마련해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렸습니다. 부부가 살기에 부족함이 없고 주변 환경도 쾌적한 곳이라고 합니다. 집을 마련하고 남은 돈 6억 원은 모두 우리나라의 건실한 우량기업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주가가 오르내리는 것에 신경 쓰기보다는 꾸준히 배당금을 받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년에 약 2,600만 원, 한 달로 계산하면 세금을 떼기 전 약 216만 원의 배당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배당 투자에 나선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매달 받는 국민연금 140만 원만으로는 부부의 노후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돈 들어갈 곳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꼬박꼬박 내야 하고 혹시 모를 큰 병에 대비해 들어둔 실손보험료와 암보험료 등 매달 나가는 고정지출은 여전했습니다. 이분은 은퇴해서 살아보니 부부가 중소도시에서 큰 걱정 없이 살려면 한 달에 최소 350만 원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일을 해서 돈을 벌 나이가 아니니 부족한 생활비를 배당금으로 채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국민연금 140만 원에 배당금 약 216만 원을 더하면 월 소득은 356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국가가 정한 올해 부부 기초연금 소득 기준인 월 364만 8천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입니다. 즉, 나라에서 정한 기준으로도 풍족하다고 볼 수 없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단지 배당금이 연 2천만 원을 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분은 금형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이 대상자가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먼저 이번 소비지원금처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각종 지원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또한 지역 금융기관에 예금을 맡겼을 때 세금을 매기지 않던 혜택도 사라지고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비과세 종합저축이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같은 상품에 가입하는 길도 막히게 됩니다. 한마디로 금형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순간 고소득자라는 딱지가 붙으며 각종 제도에서 소외되는 것입니다. 편지를 보낸 분은 은퇴자들이 주식 배당금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정치인들의 약속도 있었는데 우리 부부처럼 소득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12년째 그대로인 2천만 원이라는 기준입니다.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지난 2013년에 정해진 이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생각해 보면 이 기준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2년 전의 2천만 원과 지금의 2천만 원이 같은 가치를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소득 없이 오직 이자와 배당에 의지해 살아가는 은퇴자들에게는 이 기준을 최소 4천만 원까지는 올려주거나 별도의 예외 규정을 두어 억울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억울함을 이야기하면서도 이분은 배당 투자를 통해 스스로 노후를 지켜야 한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배당 수익률 목표를 조금 더 높여 잡고 지금 가진 주식들을 어떻게 다시 구성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편지 마지막에 남긴 그의 말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 같은 은퇴자들이 정부 지원에 덜 의존하고 배당으로 스스로 노후를 책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실하게 노후를 준비했지만 낡은 세금 제도로 인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한 은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은퇴 후에 안정된 삶을 위해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한 결과가 고소득자라는 낙인으로 돌아온다면 누구라도 허탈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물가 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12년 묵은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스스로 노후를 책임지려는 분들이 더 이상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세상을 듣다 채널을 구독하시고 다음 소식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편안한 하루를 응원합니다.